네, 반갑습니다. 조코프TV 조현일입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진짜 저에게는 2024년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갔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조코프TV 구독자 여러분과 벌써 4번의 또 여행을 다녀왔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바쁜 일들이 많아서 진짜 2024년 초반이 언제 시작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빠르게 한 해가 지나간 것 같은데, 자, 2024년 뿐만 아니라 매년 12월이 되면 12월 15일이 굉장히 또 중요한 날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시간으로는 12월 16일입니다만 12월 15일 이후에 트레이드가 가능해지는 명단들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리고 1월 15일까지는 거래할 수 없는 선수들까지 저희가 목록으로 뽑아봤습니다. 자, 이 명단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일단 12월 15일 이후에 트레이드가 가능한 명단들이 있습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는 16일이지만 그냥 15일로 통일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2월 15일 이후에 트레이드가 가능한 선수는 일단 자유계약 선수. 자, NBA 단체 교섭 계약서에 따르면 NBA 팀과 계약한 자유계약 선수는 3개월 또는 그 이후인 12월 15일까지 트레이드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12월 15일 이후에 트레이드가 가능해진다는 뜻이고요. 일단 동부 컨퍼런스부터 명단을 살펴보면, 자, 브루클린 네츠는 키언 존슨, 쉐이크 밀튼, 트렌트 와포드의 트레이드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브루클린 네츠처럼 모든 선수들을 트레이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사를 지닌 팀들에게, 자, 이런 조각들이 더 많아진다는 건 운신의 폭이 더 넓어진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샬럿 호네츠는 세스 커리와 타지 깁슨을 트레이드할 수가 있고요. 시카고 불스는 텔런 호튼 터커, 제일런 스미스입니다. 자, 시카고 불스도 잭 라빈과 부세비치를 계속 트레이드 블락에 올려놨기 때문에, 자, 이런 선수들을 또 조각으로 함께 쓸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겠죠. 자, 워싱턴은 현재 부상 중인 샤딕 베이, 그리고 앤서니 길, 요나스 발렌슈나스인데, 역시나 요나스 발렌슈나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증폭되겠죠. 자, 그리고 애틀란타의 비트 크레이치, 코디 젤러, 또 보스턴은 르코넷, 니미아스 케이타, 자비어 틸먼 등등이 있는데, 굉장히 존재감은 미미하기 때문에 일단 이 명단에서는 저희가 기재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구두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디애나 페이서스입니다. 제임스 존슨, 파스칼 시아캄, 제임스 와이즈먼이 트레이드가 가능하고요. 디트로이트는 말릭 비즐리, 시몬 폰테키오, 토바야스 해리스입니다. 자, 그리고 마이애미는 토마스 브라이언트, 알렉 벅스, 그리고 케빈 러브고요. 미러키는 터린 프린스, 게리 트렌트 주니어, 딜런 라이트입니다. 자, 이 네 팀은 항상 마이애미야 트레이드에 열려있는 팀이긴 합니다만, 딱히 트레이드를 이번 데드라인이나 혹은 12월 15일 이후에 아주 적극적으로 가져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역시도 있는데 트리스탄 탐슨이 가능하긴 해요. 자, 그리고 뉴욕 닉스는 캠페인이 가능하고요. 올랜도 매직은 KCP, 게리 해리스, 코리 조셉, 모리츠 바그너입니다. 자, 하지만 올랜도 매직은 지금 팀을 건드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자, 필라델피아는 트레이드가 가능해지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드레 드러먼드, 폴 조지, 에릭 고든, 레지 잭슨, 카일 라우리, 캘러 마틴, 켈리 우브레 주니어, 그리고 게러슨 야브셀레까지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트레이드가 가능해집니다. 자, 필라델피아가 당연히 지금 윈나우 팀이기 때문에 현재 떨어져 있는 성적과는 별개로 시즌을 아예 포기하거나 로스터를 와해시키진 않을 겁니다. 자, 하지만 또 이 데럴 모리 단장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 트레이드를 가장 많이 단행했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쨌든 12월 15일 이후에만 8명의 트레이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필라델피아를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외에 토론토 랩터스는 브루노 페르난데요. 그리고 게럿 템플이 가능해집니다만 트레이드의 가치는 사실 거의 없는 편이고요. 자, 서부 컨퍼런스로 한번 가볼까요? 네, 서부 컨퍼런스는 덴버 너게츠, 블라코 찬차르, 디안드레 조던, 다리오 샤리치, 러셀 웨스브룩의 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이번에 데려온 카일 앤더슨, 버디 힐드, 디앤서니 멜튼인데, 자, 멜튼을 골자로 정말 조나단 쿠민가를 붙일 수도 있을 일이고, 그리고 올 시즌에 기량이 많이 내려온 게리 페이튼 2세 혹은 케본 루니까지도 가능합니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LA 클리퍼스는 역시나 6명이나 가능합니다. 모하메드 밤바, 닉 바툼, 크리스턴, 제임스 하든, 데릭 존스 주니어, 케빈 포터 주니어지만 카와이 레너드 없이 첫 22경기 13승 9패면 굉장히 잘한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클리퍼스도 저 로테이션을 건드릴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외에도 댈러스 매버릭스는 스펜서 디니디, 나지 마샬, 마키프 모리스, 클레이 탐슨이 가능한데, 댈러스 역시도 지난 시즌에는 트레이드로 데니얼 게포드, PJ 워싱턴 주니어를 데려오긴 했습니다만 이번 시즌에는 그대로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미네소타입니다. PJ 도지어, 룩 가르자, 조 잉글스 전부 다 8인 로테이션에서 탈락한 선수들만 몰려 있고요. 자, 그리고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는 자본테 그린, 데니얼 타이즈가 가능한데 사실상 뉴올리언스의 시즌은 올 시즌 끝이 났습니다. 자이언은 계속 라면만 먹고 있고 브랜든 잉그램은 2025년 여름이 FA인데 몸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요. CJ 맥컬럼 그리고 디존테 머레이 돌아왔습니다만 조합 전혀 좋지 않고 팀은 지금 엉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드 시장에서 충분히 더 큰 손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는 RJ 하텐슈타인이 가능하지만 챗 홈그렌이 쓰러진 상황에서 하텐슈타인을 트레이드할 일은 없겠죠. 자,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3명이 가능합니다. 찰스 베시, 산드로 마무켈라시빌리 그리고 크리스 폴의 트레이드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세크라멘토 한번 살펴볼까요? 네, 세크라멘토는 더마 드로잔, 알렉스 랜, 그리고 조던 맥러플린, 그리고 올랜도 로빈슨이 가능합니다. 지금 세크라멘토는 너무너무 기대 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마 드로잔이나 혹은 기존에 있는 주요 선수를 트레이드용으로 쓸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만 알렉스 랜과 맥러플린, 올랜도 로빈슨으로는 유의미한 자원을 데려올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피닉스 선즈도 확 망아집니다. 볼볼, 타이어스 존스, 데미안 리, 그리고 몬테 모리스, 로이스 오닐, 메이슨 플럼리인데 피닉스 선즈도 지금 빅맨 포지션이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주요 로테이션 가운데 건드릴 선수는 없어 보이고 트레이드를 하더라도 소소한 선수만 가능하겠죠. 볼볼이나 혹은 데미안 리 정도. 나머지 선수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A 레이커스입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가능하지만 그냥 가능할 뿐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서부 팀들을 살펴보면 멤피스 그리즐리스는 루크 캐너드의 트레이드가 가능해요. 지금 마커스 스마트 트레이드 루머도 있기 때문에 캐너드와 또 충분히 묶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유타 재즈 같은 경우에는 드류 유뱅스, 자니 주쟁, 패티 밀스, 스비 미알루크가 트레이드가 가능해집니다만 자, 유타 재즈는 계속 애매하고 모호한 스탠스로 일관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기존에 조던 클락슨, 콜린 섹스턴에 대한 트레이드 루머가 있기 때문에 또 이 4명이 트레이드 조각으로서 쓰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트레이드 시장에서는 메인 볼핸들러, 슈터, 빅윙 여러 자원들이 각 필요한 팀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지만 빅맨들의 움직임이 좀 저는 가장 눈에 띄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레이드 시장에 거론될 수 있는 빅맨들이 굉장히 많죠. 자, 일단은 야코 퍼들입니다. 토론토 랩터스에서 뛰고 있는 이번 시즌이 커리어 하이인데요. 연봉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향후 3년 동안 19.5밀. 계약 기간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전혀 악성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빅맨진이 필요한 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샌안토니오 스퍼스도 웸비 옆에 보디가드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LA 레이커스도 앤서니 데이비스 옆에 이런 선수들이 필요하지만 또 퍼들의 그런 기량이라든지 또 남아있는 계약 기간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레이커스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어쨌든 트레이드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러브콜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브루클린 네츠의 닉 클렉선입니다. 자, 닉 클렉선은 제가 뒤에 언급을 하겠지만 1월 15일부터 거래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 브루클린 네츠와 4년 97밀의 계약을 맺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기량이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허리가 안 좋거든요. 허리가 안 좋다 보니까 붙박이 주전도 아니에요. 지금 가치가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을 맺었고 또 계약 기간을 보시면 점진적인 우하향이에요. 27.5밀 받았다가 25.3밀, 23.1밀, 20.9밀이니까 상당히 팀 친화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셀러리 캡은 계속 높아지는데 선수 연봉 구조가 반대로 점진적인 우하향이 되면 이거는 상당히 팀 친화적인 그런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도 하고 클렉스턴이 워낙 나이가 젊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충분히 브루클린 네츠가 닉 클렉스턴을 매개로 상당히 좋은 자원을 받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닉 클렉슨은 1월 15일 이후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디안드레 에이튼입니다. 연평균 34밀, 35밀을 받는 선수인데 다음 시즌이 만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또 인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포틀랜드는 아래쪽에 있는 로버트 윌리엄 3세뿐만 아니라 도노반 클링언을 또 키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굳이 디안드레 에이튼이 없어도 있으면은 34밀에 또 써먹을 수가 있지만 항상 몸값 대비 기량이 애매한 선수이기 때문에 디안드레 에이튼 같은 빅맨들이 급한 팀이 지른다. 언제든지 팔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닉 부세비치입니다. 시카고 불스에 뛰고 있고 이번 시즌에 완전히 부활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3점 고장 났는데 올 시즌에 굉장히 훌륭한 활약 펼치고 있죠.
연봉이 20밀, 21.4밀입니다. 그리고 니콜라 부세비치에게 1라운드 2장을 태우기는 어렵겠지만 뭐 한간에서 나온 2라운드 픽 2장의 가치다. 니뿡입니다. 니콜라 부세비치가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1라운드 픽은 분명히 필요하죠. 그리고 시카고 불스는 부세비치와 잭 라빈을 팔고 싶어 안달이 났기 때문에 저는 부세비치는 충분히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에 팔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워싱턴 위저즈는 요나스 발렌슈나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3년 30밀의 계약을 맺었죠. 굉장히 뭐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워싱턴 위저즈의 주요 목적은 바로 12월 15일 이후에 발렌슈나스를 내보내는 대가로 드래프트 픽을 가져오는 데 있죠. 지금 워싱턴 위저즈의 구단 수뇌부가 OKC 출신이기 때문에 드래프트 지명권을 쟁여놓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발렌슈나스는 지금 워싱턴의 타임라인과 맞지 않죠. 그리고 카일 쿠즈마나 혹은 조던 풀보다는 훨씬 트레이드 난도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렌슈나스의 덩치, 또 슈터치가 필요한 레이커스 같은 팀들, 또 연봉이 세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렌슈나스도 트레이드의 난이도, 그 다음에 트레이드의 가능성은 난이도는 낮고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디안드레 에이튼의 백업이죠. 로버트 윌리엄 3세인데요. 자, 로버트 윌리엄 3세도 2호 1육 시즌의 만기입니다. 그리고 연평균 12점 약 한 7, 8밀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굉장히 저렴한 선수죠. 자, 문제가 있다면 자주 다친다는 건데 대신 이 선수는 아껴서 잘 관리하고 쓰면 충분히 컨텐더 팀에는 어울리는 자원입니다. 그래서 에이튼과 로버트 윌리엄 3세 두 명을 놓고 뭐 충분히 저울질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도노반 클링언을 끌어줄 수 있는 베테랑이 한 명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쌍끌이 작전으로 가지 않을까. 뭐 둘을 내놨는데 둘 다 엄청나게 큰 대가를 받고 팔면 대박이거든요. 저는 둘 다 팔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제라미 그랜트는 완전 시장가 폭망입니다. 1라운드 픽 2장을 받고 싶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라운드 픽 1장도 그냥 감지덕지하고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튼과 윌리엄 3세의 저 기럭지 그리고 물리적인 높이를 원하는 팀들에게는 그래도 잘 받아온다면 둘 다 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1월 15일까지 거래할 수 없는 선수들, 즉 1월 16일 이후에 트레이드가 가능한 선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선수들이 1월 16일 이후에 트레이드가 되는 조건은 2024년 오프시즌에 그 전 소속팀과 재계약했을 뿐만 아니라 최소 20% 이상의 연봉 인상, 샐러리 인상, 그리고 최저 연봉 이상을 받는 선수, 그 다음에 버드 또는 얼리버드 권한을 사용해서 상한선을 넘긴 팀의 대상자예요. 그래서 각 팀별로 한 명씩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자, 정리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브루클린 네츠의 닉 클렉스턴, 그리고 샬럿 호네츠의 마일스 브리티스, 여기 시카고 불스의 패트릭 윌리엄스,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오비 토핀, LA 레이커스의 맥스 크리스티, 그리고 마이애미 히트의 헤이우드 하이스미스. 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이번 여름을 통해서 원래 소속팀과 연장 계약을 맺은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뉴욕 닉스의 프리셔스 아치오아와 오지 아누노비,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알지아 조와 에런 위긴스 거의 동시에 계약했었죠. 그리고 올랜도 매직의 고가 비타지, 필라델피아의 KJ 마틴과 타이리스 맥시, 피닉스 선즈는 저시 오코기, 그리고 세크라멘토 킹스는 말링 몽크, 토론토 랩터스는 이마뉴엘 퀴클리가 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12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는 파트 1, 1월 15일부터 트레이드 마감일 전까지는 파트 2, 그리고 트레이드 마감일 그 직전은 파트 3라고 보시고 각종 빅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인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NBA 경기 자체. 그런데 뭐 제 주변에는 이런 트레이드, 자유계약 뭐 이런 것들을 더 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12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트레이드 시장이 열리고 1월 15일이 되면 그냥 문이 완전히 활짝 열어젖힌다 라고 보시면 여러분께서 한 시즌을 이해하시고 즐기시는데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조코피TV 조현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을 하지 않고 보시는 분도 계신데 구독 딱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만들고 또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15만까지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는 구설수 없이 열심히 또 컨텐츠 찍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